자,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민균이? 네. 민균이. 리건이랑 하윤이랑 한율? 네. 자, 일단 오늘 처음이라서 일단 간단하게 OT부터 좀 1교시 때는 하고요. 지금 교재 받아봤으니까 그 4권하고 외부 교재 1권까지 해서 총 5권 할 건데, 우리 반명은 이렇게 됩니다. 중1이지. EA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재가 메인이 1-2 개념 한 통이랑 그린 교재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1-1 블루랑 이제 내신 교재로 여기다 내신 캐치 아까 준 거랑 아직 안 나왔는데 코어 교재라고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그치? 하고 그 구매해왔던 거 파워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총 권수가 좀 많아요. 할게 시즌은 오늘 3월 3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다 해서 36회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36번 수업해가지고 저거 6권을 다 끝을 내야 된다는 소리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6번마다 한 권의 교재가 끝이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일정이 좀 바빠요. 네. 그래도 과정이 많지는 않아서 1-1 아예 처음 하는 거는 아닌가? 아예 처음 하는 친구 혹시 있나? 저 1-1 마지막 단어는 안 나가가지고. 마지막 단어 정도는 괜찮. 1-1 혹시 아예 처음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본 적은 있다랑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랑은 살짝 조금 내가 설명하는 게 달라질 거라. 혹시,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반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처음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방정식은 들어봤어요. 약간 그런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어차피 과정이 권수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같은 과정이라서 좀 묶어서 갈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들어본 바와 같이 구주입배가 과제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이것만 봐도 알겠지. 대충 컬이 나오는 것만 봐도 과제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과제에 대한 부분은 좀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예 설명도 안 하고 다 풀어와 이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엘리트반이기 때문에 요거 블루 교재는 거의 진행을 해줄 겁니다. 거의 지금 보면 블루 교재는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서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 수업을 조금 덧붙여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교재에도 보면 난이도 상짜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문제풀이는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1- 여기 코어는 교과서 기반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 내신 캐치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높은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는 도와줄 겁니다. 네, 그렇게 갈 텐데, 그 외적으로 뭐 이제 난이도 하나, 뭐 이제 중 관련된 것들은 조금 맡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풀어주기에는 문제수가 너무 많아서 다 풀어주는 건 좀 힘들 거고, 그 정도의 과제 수행만 해주면 되고요. 이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요겁니다. 그냥
도전은 해보되 조금 제한 시간을 두자. 한 문제를 푸는데 맥시멈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의 고민을 해봤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별표 쳐서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시험 볼 때 찍는 거 그럴 수 있지. 시험 볼 땐 찍어야지. 시험 볼 때 백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지? 시험 볼 때는 찍어서라도 맞춰야 되는 거야. 그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죠? 네, 근데 숙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과제하는 목적 자체가, 그치? 목적 자체가 찍기 실력 늘리려고 숙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정도는 내가 못 풀겠지 하고 이렇게 일부러 틀리고, 어떤 문제들은 또 이제 답을 맞춰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부하건대 그게 우리들 눈에는 다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풀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견적들이 개개인별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문제들은 당연히 내 도움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다음 수업 때부터도 다 수업 준비할 때 반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푸는 건 그냥 가져와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잡아먹어요. 알겠죠? 네, 물어봐요. 물어보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만 몰라갖고 좀 그러지 않을까? 장담컨대 지금 중학교 친구들 수준에서 완벽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죠? 네, 그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질문이 많아져갖고 수업 시간이 모자라고 그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이게 왜냐면 이 1-1을 잘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면 5월달 끝나면 이제 또 다음 시즌 갈 거 아니야? 다음 시즌 가면 이제 2-1 하겠죠. 그치? 2-1 하고 뭐 2-2도 하고 뭐 할 텐데, 요 1-1이 제대로 안 되면 요 2-1이 안 돼요. 잘 이어지는 거라서. 근데 1-1이 잘 안 되면 2-1이 잘 안 될 거야? 근데 요 2-1도 그럼 잘 안 된 상태로 여러분이 3-1을 하잖아? 이러면 이때 돼서 그 문제점이 보이면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때 돼서 다시 하러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번복이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1-1, 2-1, 3-1 관련된 거는 뭐 앞으로 이렇게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열심히. 그리고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공수 1이라고 이어질 건데, 요게 다 이어지는 거라서 여기 어디 빵꾸 나면 이거 다 안 됩니다. 선생님이 원래 한 10년 동안 했던 게 고3 친구들 수업인데, 고3 친구들 보통 봐봐, 잘 생각해봐. 3등급까지 하면, 수능 점수 이제 3등급까지 하면 위에서부터 해서 한 27% 정도 돼요. 얼추. 그럼 봐라, 요 27% 빼고 나머지 73%가 4등급 언더야. 맞지? 4등급 밑에지. 절대 다수죠? 대부분 아니야? 그치? 이거는 상위 27%고 그 밑에 나머지 70% 넘는 사람들이 4등급 언더야. 그치? 그럼 주로 하던 게 요 친구들을 요 위로 올리는 걸 많이 했는데, 봐라,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안 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여기가 안 돼요. 고3인데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공수가 안 돼. 공수가 안 되니까 대수가 안 돼. 대수가 안 되니까 미적이 안 돼. 그냥 이게 싹 다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해? 이거부터 다시 해. 이렇게. 그 작업을 이 70%에 해당하는 고3들이 한다고.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어디에선가 빵꾸가 나면 나중에 고3 됐을 때 수능 봐야 되니까 그때 돼서 요 라인대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해와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잘 좀 유념해 두고 1-1은 좀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알려주는 것만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야, 잘 봐. 수험생 애들 4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걸 했었어. 그럼 봐. 너네도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버리면 너네 나중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문제 잘 풀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잘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6년 동안 수학 풀어야 돼. 문제 풀 시간은 넘치고 넘쳐요. 근데 하나같이 이제 뭔가 수학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의를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뭐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 도형. 또 다른 거는? 세 개의 변. 또 다른 거 있나? 180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면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요 정의랑 성질은 다른 거예요.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정의는 이름 같은 거야. 이름이 뭐였지? 리건인가? 왜 이름이 리건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지으셨지, 그치? 그거에 이유가 있어? 없지 않아?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지으신 거잖아. 맞죠?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정의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의는 특징이 뭐냐면요, 증명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걸 분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얘가 왜 분필일까요?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거기에 토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면 자, 세 점 또는 각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각과 자,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의 정의 뭐라고? 이게 정의예요. 여기도 토 달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요거는 가능해요. 자, 삼각형의 성질 중에 뭐 있냐면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성질입니다. 이게 정의는 아니에요. 성질이야. 근데 대부분 성질로 정의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거야. 성질은 그러면 증명이 가능한가요? 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성질들은 다 하나같이 증명이 가능하고요. 정의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정의는. 그럼 잘 봐봐. 정의를 몰라. 이름을 모르는데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읽는데 뭐 예를 들어 요런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 그치? 내가 지금 러시아 신문 하나 갖다 주면 읽을 수 있겠니? 왜 못 읽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를 모르고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보기엔 어때? 신기해. 어떻게 풀고 있는 거지 대체? 그죠? 이런 느낌이라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만약에 수학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봐. 과연 나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몇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1학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거라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각 배웠죠? 각. 각의 정의는 또 뭘까?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정확히 써있거든, 각의 정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각이 도형이게요, 아니게요? 각은 도형일까요, 아닐까요? 각은 도형이 맞다, 아니다. 그냥 본인의 필대로 가보시죠. 뭘 것 같아요? 아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맞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겠지? 그치? 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거 1-2에서 할 거예요, 또. 그래서 미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점이 같은 두 초등에서는 반직선이란 말은 안 나올 텐데, 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형. 각이 왜 도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하면 돼?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도형이랍니다. 여기에 이유 달면 안 된다는 거야. 정의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이런 거라고 하기로 했어 라는 그 암묵적인 룰이 아니지, 대놓고 룰이지. 약속을 한 거니까. 왜 침대를 침대라고 하나요? 침대는 침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맞지? 네, 그렇게 바라봐 주면 돼요. 그래서 각은 도형입니다, 도형. 왜 도형이요? 정의가 그래요. 여러분이 도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안 닫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치? 여기가 뭐 이렇게 닫혀 있었으면 도형이라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열려 있거든. 안 끝난 것 같으니까 도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그리고 요런 거 기반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몇 시즌을 같이 하게 될지, 이번 시즌만 하고 말게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나랑 수업할 때 있어서 내가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외우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어. 근데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얘를 아는데 이걸 모른다? 그건 그럴 수 있어. 몰라도 되거든, 사실. 근데 이거 둘 다 안다? 그럼 좋지. 다 알면 좋지. 잘 생각해야 돼. 이건 필수야. 이건 선택이고. 이걸 알면 여러분이 도움받는 거는 그냥 계산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모르면 못 풀어. 그치? 얘는 모르면 못 하는 게 맞는 거고, 얘는 몰라도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알겠지? 잘 생각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정의는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거고, 저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울 때 애초에 그렇게 배워야 두 번 일 안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까지 수학은 뭐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뭐 그런 느낌이었으면 적어도 나랑 할 때는 머리를 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요 나이 때 학생들한테는 암기가 더 편하잖아, 사실. 그치? 너네 나이 때는 딱 그래. 머리를 쓰는 것보다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더 편한 때거든?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해서는 좀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네.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미리 이야기는 안 했는데, 뭐 필요하다면은 사실상 좀 노트를 갖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칠판에다 내가 개념 설명들 한번 쭉 이런 식으로 써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정리해 둘 만한, 보고 있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잖아? 문 열고 나가면 까먹는다. 쉬는 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나의 기억의 단편들을 좀 남겨놔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좀 남아있을 겁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끝날 때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서럽잖아. 억울하잖아, 좀.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좀 어딘가에 적어둘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미리 먼저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블루에서 뭐 위에 1번 문제들이나 내가 먼저 풀어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그냥 문제 번호에다가 T자 써놓고 밑에다가 내 풀이 적어 놓으면 돼요. 잘 적어 놓고 그 밑에 문제 풀 때 좀 위에 거 참고하면서, 그러니까 위에 풀이 해놨던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었구나 하고 그 비슷할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최대한 도움 받아서 아 내 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과제 수행할 때 그래서 요거 도움 받아서 이제 뭐 다시 1번 있으면 요 다시 2번 풀 때 요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최대한 이런 식으로 도움들은 줄 건데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 내가 이렇게 딱 심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나도 그냥 돈 받고 팔면 되잖아.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얼마 줘? 하고 딱 빼서 딱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결국 그 본인 걸로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5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10분 이상 문제를 풀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5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블루라고 해서 심화 문제가 아니야. 그 유형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심화를 따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 고민하는 게 5분이 넘어가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모른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그냥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막 못해도 한 50문제 정도는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중간에 한 12번 여기에서 그냥 막혀갖고 못하면 뒤에 다 못해버리면 내가 그러겠지. 숙제 왜 안 했어? 이러겠지. 근데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분 정도 딱 찍고 안 되면 그냥 뒤에 거 풀어. 별표 쳐놓고.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수를 이 36회를 배분을 이제 좀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 1-2가 그렇게 내용이 막 엄청 많거나 하진 않아서 그냥 내 예상으로 뭐 진행되는 걸 이제 봐야겠지만 한 12회에서 15회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냥 예상. 아니면 그냥 정확히 반 잘라서 이거 18회 하고 여기도 18회 하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요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토니까 목요일 날은 내가 블루를 좀 풀어줄 거예요. 최대한 많이. 왜냐면 내가 블루를 거의 다 풀어줘도 여러분이 풀 게 또 3권이나 있어서 그죠? 많아요. 할 거 많아. 그래서 이때 블루를 내가 최대한 많이 풀어줄 거고요. 요때 한 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가 나갈 겁니다. 내가 다시 1번 다 풀었으면 밑에 다시 2번이 요 다음 화요일까지 주말 걸쳐서 해오시면 돼요. 그럼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다시 2번 하는 거 이제 블루 오답이랑 하고 이제 오답했으면 이제 저거 할 겁니다. 1-2 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목요일날 또 요거 하고 이제 토요일날 다시 1-2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목요일마다 이제 블루가 좀 내가 풀어주는 시간이 쭉 갈 거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내가 1-1 쭉 풀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 맞춰서 간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대충 갈피는 잡혔을까요? 질문? 단원 테스트는 웬만하면 토요일날 이렇게 볼 겁니다. 아, 그거 얘기 안 해줬구나.
블루랑 그린이랑 해서 단원 테스트를 4번씩 봅니다. 저거 그린 해서 이제 단원 테스트 4번 볼 거고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그리고 블루 해서 1, 2, 3, 4 또 볼 겁니다. 이렇게. 자, 커트는 75고요. 20문제니까 5문제까지는 괜찮다 요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즌부터 좀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처음이겠지만 자, 75점이 안 돼서 제시가 뜨면 제시험을 볼 겁니다. 네, 뭐 요때 통과를 못했고 뭐 통과를 했고 못했고 뭐 했다. 이제 통과를 한 거는 뭐 다시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요거 제시험 한 거는 다음에 제시험을 볼 텐데 요 제시를 봤을 때 통과를 하면 최종 통과로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미통과다. 그러면 요거는 미통과인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한 번이 미통과겠지. 그지? 자, 근데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요거 제시 떴어. 근데 통과가 됐네? 그럼 요거 통과야, 맞아? 근데 요거 안 됐는데 이때도 안 됐어. 이때 안 됐는데 이때도 안 됐어. 그럼 자 이미 이거 뭐예요? 2개 나간 거죠? 그래, 요까지 세이브. 자, 근데 만약에 요것도 나갔다? 이러면 이제, 네.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엘리트 반이니까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근데, 이렇게 막기도 쉽지가 않아, 사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아까운 게 뭐냐면 이게 다 70점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인 친구들도 있어,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거는 봐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 문제 더 맞추란 소리야, 잘.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됐다. 만약에 제시험 봤는데 통과가 됐어. 그럼 어쨌든 이거 통과니까 2개까진 오케이. 근데 이제 3개 되는 거는 안 돼. 네, 요게 이제, 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아쉽게 틀리는 게 이게 막, 근데 막 50점, 막 40점 이렇게 해서 다 제시험이면, 이건 뭐,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는 좀 그렇다 싶잖아. 그치? 근데 이제 아깝게 막 65점, 70점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나 팁을 주면 그린 시험은 어차피 그린 교재에서 나오고 블루 시험은 어차피 블루 교재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과제만 잘 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70점은 못해도 나와요. 숙제할 때만 잘 했으면. 내 생각은 그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 수업 진행 관련돼서. 혜인쌤하고 했었지. 그치? 지난 시즌 처음? 혜인쌤 엄청 꼼꼼히 하셨을 텐데. 뭐 오답노트 했니? 오답노트까지는 안 했고.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할 거를 좀 해봅시다. 저거 할 거예요. 1-2 할 겁니다.
개념 한 통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교실이 잘 보이려나? 그 위에 거 혹시 한번 꺼줘 볼래? 잘 보이니? 이 교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아, 그리고 저거 영상 찍는 거는 유튜브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 거고, 그거 링크 다 보내줄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결석하든가 아니면 복습하실 때 보시면 돼요.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모든 수업 다 올려주거든? 근데 뭔가 누군가 보긴 보는데 내 애들한테 물어보면 정작 당사자들은 본 적이 없어. 누가 보는 건지 모르겠어. 열심히 보세요. 네. 혹시 필기 놓쳤던가 아니면 너무 뭐 일정이 있어갖고 못 왔던가 하면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도 가니까. 네. 화이팅. 여러분도 안 나와 어차피.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그리고 뭐 목소리도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마이크 끼고 있어서 안 들어갈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웬만해선 안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이쯤 자리에서 얘기하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정도 크기는 안 들어가더라. 약간 좀 그런 친구들 있어. 그냥 말하는 게 여기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가끔가다 들어보면. 그런 친구들은 뚫고 들어가는데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더라고. 그 뒤에 창문 혹시 닫을 수 있을까? 그 옆에 이렇게 누르면 돼. 가봅시다. 네. 우리 이제 도형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해볼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 했던 얘기들의 조금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닐 거라서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자, 도형은 기본적으로 점과 선과 자, 면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자, 점의 차원은 없습니다. 네. 뭐 0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웃겨요. 차원이 없어요, 그냥. 네. 여기는 자, 차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선을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면을 2차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뒤에 할 거니까 부피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볼 리는 없겠지? 그치? 뭐 초등학교 때도 하니까. 네. 부피라고 하는 녀석을 3차원이라고 해요. 저기랑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차원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점은 크기나 모양이 없어요, 사실. 그럼 점이 나타내주는 건 뭐냐면 위치에 대한 정보만 줍니다, 나한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PS
중학교 1학년이 알만한 좌표가 뭐가 있을까? 좌표가 뭐가 있을까? 자, 그래. 우리 핸드폰은 다 있으니까.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뭐 길 찾기 해갖고 찍어서 가죠. 그럼 그 길 찾기 했을 때 그 매장의 그 위치가 딱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우리 눈에는 사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사실상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딱 그 위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만. 근데 그거를 우리 눈에 보여주려면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찍는 것 뿐이지 사실상 실제적인 점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직선에 이렇게 해서 여기 0이 있고 여기 숫자가 2가 있을 때 여기에다 2에다 이렇게 점을 찍겠지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냥 정보만 나타내 주는 거라서 원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크기나 모양이 없습니다. 점은. 요게 핵심인 거지 결국.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선은 그 점들을 크기나 모양이 없는 점들을 이렇게 누적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원래 크기가 없는 건데 걔네들 쭉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하면 점들이 이 선 모양으로 실체화가 되는 거야. 내 눈에 보이게끔. 그게 1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면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냐면 선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어. 자, 요런 거지. 분필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선이야. 그럼 이 선을 뭐 해? 쭉 이으면 요게 면이 되는 거예요. 점을 딱 찍고 쭉 이으면 이게 선인 거고 요 선을 찍고 쭉 늘리면 면이 되는 겁니다.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이제 선 모양 붓을 예를 들어 붓을 딱 찍은 다음에 쭉 이렇게 페인트 붓을 이으면 얘네가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색칠이 되겠지? 여기가. 요게 면입니다. 요게 면. 그 다음에 점은 뭐 요렇게 선은 요 점을 찍고 이 점을 쭉 이은 거. 그걸 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부피는 뭐냐? 부피는 그 밑에 면, 요렇게 면이 있으면 요 면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야. 위로 이렇게 쭉. 그러면 나오는 게 뭐 요런 모양새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부피다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 A4 용지 한 장 깔면 면인데 그 A4 용지를 500장을 쌓으면 그게 부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을 봐야 되는데 선은 점이 본체고 이거를 누적한 게 선이야. 그럼 면은 뭐야? 면은 선이 본체고 요걸 누적한 게 면이야. 지금 부피는 요 넓이가 면이지 면. 요 면이 본체고 이 면을 쭉 올리는 게 실체예요. 자,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넓이 구하는 거 이제 아마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뭐 요런 게 이제 핵심일 테니까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 구하는 방법 아는 거 뭐 있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다른 말로? 그쵸.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하고 나누기 2 이렇게 하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원의 넓이 아직 안 배웠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넓이 구하는 방법을 되게 다양한 걸 배운 것만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잘 보면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가 끝이야. 자, 잘 봐. 여러분들이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수능 볼 때까지도 여러분이 넓이 구하는 건 하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 뭐 되게 많은 거 한 거 같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다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봐. 뭔가 많은 걸 한 거 같지만 삼각형의 넓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밑변이고 요게 뭐 높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요거 넓이를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잘 생각해봐. a 곱하기 b를 하면 나오는 게 뭐게? 라고 물어보면 이거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인 거. 그죠? 근데 요 삼각형은 요 사각형의 반이거든요. 요렇게 잘랐을 때 요게 2배고요. 요게 같아서. 그 다음에 요렇게 잘랐을 때 요거랑 요게 또 같아요. 그러니까 접으면 삼각형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거 사각형 넓이야. 근데 삼각형이니까 그거의 반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뭐 직사각형 넓이는 당연히 a 곱하기 b일 테니까, 그러면 또 봐볼까? 사다리꼴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부터 해볼까? 자, 평행사변형에서 여기가 a고요. 평행사변형 높이는 또 뭐 요렇게 잡죠. 요렇게 해서 요게 높이니까 수직. 그럼 요 길이가 b다 라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돼? 요 평행사변형 넓이는 뭐랑 같지? 요거 그냥 평행사변형 넓이 a 곱하기 b 하죠. 2분의 1 안 하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여기다가 b를 그대로 만들어.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건데 여기가 b인, 그죠?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요 토막 여기 요거 잘라서 여기 들어가면 똑같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뭐야 결국? a 곱하기 b인 직사각형이랑 넓이가 어차피 똑같아서 2분의 1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을 해볼까? 자, 여기가 a고, 자, 이번에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가 h다 라고 했을 때 요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요렇게 붙이면 요렇게 될 겁니다. 조금 작나?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요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높이는 안 바뀌었겠지? 자, 그럼 요 평행사변형 아까 그거랑 요것도 평행사변형 된 거잖아요. 요렇게 똑같이 붙인 거니까. 그럼 얘 이제 뭐야? 가로 길이가 a 더하기 b야. 거기다가 높이 곱하면 요게 평행사변형 넓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요 직사각형 넓이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얘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아까 원래 얘 하나 똑같이 붙여서 평행사변형 만든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얘 넓이는 요거 2개 붙인 거니까 반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반 해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니? 야, 아마 초등학교 때 할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돌려서 붙이고 뭐 짤을 넣어서 만드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배웠던 얘기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넓이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대학 가도 똑같아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결론은. 나중에 원의 넓이도 해보면 알겠지만 원의 넓이도 배웠을 텐데 자르는 거. 자르는 거는 못 가는데. 그 원의 넓이도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르는 거는 못 가는데.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 어떻게 이어 붙여? 요 조각들을 자, 요렇게 하나. 근데 이거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이어 붙이면 다시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붙여? 엇갈리게 붙여. 요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쭉 붙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었잖아요. 여기 반지름이었어. 근데 원의 둘레가 있을 건데 원의 이 전체 둘레를 L이다 라고 했을 때 반씩 번갈아 가면서 붙였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만들었을 때 여기 최종 길이는 얼마겠어? 반이겠지? 2분의 1 L 이렇게 될 겁니다. 반씩 번갈아 가면서 붙였으니까.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요 간격을 엄청 얇게 만들어. 엄청 얇게. 그래서 요 선 하나 정도 되게끔 얇게 만들어. 그럼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모양새가. 매우 얇게 만들면. 근데 길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얇아진 것 뿐이지. 그럼 여긴 R 그대로고요. 여기는 2분의 1 L 그대로라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이게 원의 넓이에요. 결국 뭐야? 얘도 직사각형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돼?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돼. 길이 곱하기 길이. 근데 다만 뭐 하면 돼? 얘네 둘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수직 관계인 애들끼리 곱하면 나오는 게 넓이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알고 계셔야 봐봐. 수학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6년 동안 많은 걸 할 거거든. 근데 그 배울 때마다 나오는 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담는 거는 사실상 인간이니까 불가능이야. 컴퓨터 아니잖아. 그치? 뭐 한 뇌용량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 테라바이트 정도 되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파일 찾는 것 마냥 내 맘대로 넣었다 꺼냈다 삭제했다가 막 추가했다가 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지?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그래서 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요걸 요약하면 계속 뭔데? 라고 하는 거를 좀 압축해서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많이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3 수능 보고 대학 가서도 여러분들은 넓이 구하는 거는 요거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네.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렇게 요거는 뭐 이제 초등 때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여기에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배울 거예요. 하나만 더 알려줄게. 하나만 더. 아까 삼각형의 정의가 이게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자, 그게 깨진 지가 얼마 안 됐어. 원래는 그것도 좀 뭔가 그럴싸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거야. 삼각형의 정의는 세 각 점과 변으로 둘러싸인 거라 그랬죠. 예를 들어 여기 지구다? 지구라고 해. 자, 근데 여기에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가운데지, 지구 한가운데. 자, 그럼 너가 적도에 서갖고 저기가 나침반을 보니까 여기가 북쪽이야. 거기다 이렇게 레이저를 쫙 쐈어. 그럼 걔가 결국 어디로 도착할까?
여기서 너가 레이저를 쭉 쐈어. 북극 이쪽이니까 북극 보고 쐈어. 뚫고 우주를 가지는 않을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지구를 타고 간다고 하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여기 딱 북극에 도착하겠지, 여기. 이렇게 도착을 한다 보자, 요렇게. 그러면 요 각도는 90도겠죠? 수직으로 내가 딱 쐈을 테니까 정북을 보고. 맞지?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조금 멀리 갑니다. 여기에 갔어요. 자, 여기서 또 쏴. 여기서 또 쏴. 그럼 뭐야? 얘도 올라가서 만날 거야. 근데 얘도 몇 도지? 90도일 거거든요. 이거 삼각형이게요? 아니게요? 왜 아니지? 내가 아까 삼각형의 정의 뭐라 그랬어? 세 점과 변으로 둘러싸인 거. 여기 점 한 개. 여기 점 한 개. 여기 점 한 개야. 그럼 얘네는 변 아니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맞지? 이거 삼각형? 맞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90도네? 그럼 여기서 이미 얘 180도네? 그지? 자, 근데 여기도 각이 있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각이 있어. 그럼 얘는 180도에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각도가 더 있는 겁니다. 그죠? 삼각형은 180도보다 클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좀 다르지. 우리는 이렇게 납작한 평면에서만 하는데 이거는 뭐야? 지구면. 굳이 이렇게 볼록한 곳에서. 그러니까 볼록한 곳에 있는 삼각형은 뭐야? 180도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대도 있을 텐데 어디? 이렇게 오목한 면이 있을 때 이 오목한 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은 반대로 180도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삼각형의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칙이 뭐다? 세 점이랑 변이 둘러싸인 게 삼각형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하는 이제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저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볼록하거나 오목한 거 말고 요 납작한, 이 칠판 같이 이렇게 딱 납작한 요 평면에서 해당하는 도형을 우리는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평면 도형은 자, 삼각형, 사각형이랑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 납작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은 네, 공간 위에 있는 거를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공간 위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형할 때 이루는 기본 요소는 점선면이다. 네, 점과 선과 면. 그리고 요 면들이 쌓여서 나중에 부피가 되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들은 교점과 교선인데요. 학교에서 조금 한자를 배우나? 초등학교 때? 아예 안 하나? 중학교 때? 저 교자가 무슨 교자게? 점, 선. 요거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자, 요 교자가 뭐냐면 만날 교자입니다. 만날교. 그러니까 만난다는 소리예요. 만난다. 뭐 만나서 생기는 점, 만나서 생기는 선. 자, 누구랑 누가 만나서 점이 생기려면 뭐끼리 만나야겠어? 자,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깁니다. 요걸 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면 생겨요. 이렇게 요 면과 요 면이 이렇게 만나면 요 교선이 여기 선이 이렇게 만나는 선이 생긴다 이거지. 면이랑 면이 만나면. 그리고 또 하나 교점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요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여기서 또 만나요. 면이랑 선이랑. 그래서 우리가 도형에서 생각해보면 꼭지점이 뭐야? 교점이야. 선과 선의.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 생각해보면 입체 도형에서도 여기 꼭지점이 있을 건데 이 꼭지점들이 뭐야? 면과 면이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교점인 거지.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 생기는 요 모서리 요걸 뭐라고 해? 요게 교선인 거고. 맞죠? 네, 그렇게 봐주면 돼요. 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게 교선이고, 선끼리 만나거나 면이랑 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것들을 점이라고 한다. 아무튼 뭐야? 만나서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여기 1-1부터 이제 좀 볼게요. 유제 볼 겁니다. 유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한다. 자, 교점의 개수 뭐랑 같다? 꼭지점 수랑 같다. 몇 개? 그 도형의 꼭지점은 몇 개게요? 만나서 생기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 또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가? 6개다. 그래서 A는 6 이렇게 될 거고. 자,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했어요. 자, 교선 세보면 자, 만나서 생기는 요 선 하나, 둘, 위에도 3개 있고 밑에도 3개 있어. 자, 근데 또 양 옆에도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서리 총 몇 개? 9개입니다. 네, 그래서 B가 9다 이렇게 되겠고 더해주면 15. 네, 그렇게 나오겠죠. 뭐 문제는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좀 그림을 키워줄게요. 잘 안 보이겠네. 자, 요 도형에서 1-2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면체에서, 자, 사면체가 왜 사면체냐? 요거 보시면 돼요. 면이 4개라고. 네, 면이 4개라고.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이 4개 있다 해서 사면체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있는 겁니다. 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교선의 개수, 모서리 개수. 자, 몇 개일까? 내가 표시 안 해줘도 되나? 6개 나오겠죠. 교선의 개수 6개. 자, 그 다음에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 점은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B도 4입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더 하래요. 얼마? 네, 10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이제 보자. 자, 여기가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잘 알아야 되는, 또 이제 정의가 한바닥. 자, 직선을 결정 지으려면요. 직선은 고든선이에요. 고든선. 굽으면 안 됩니다. 구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야. 직선은. 그치?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요 점 하나를 두고 요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 그죠? 그냥 뭐 다 그리면 다 그려질 거라서 딱 한 직선으로 안 나와. 그래서 직선을 결정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점이 2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쵸? 요 두 점을 지나는 고든선은 딱 자대고 이을 수 있는 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딱 연결해가지고 요렇게 지나는 선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 직선을 결정 지을 때는 서로 다른, 같은 점이면 의미 없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는 네 5분 뒤에 하는 걸로